대충 그냥 공사 한갑지. 이제 우리 교재 41쪽에 자,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 해서 이제 한번 잠깐 읽어보면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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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과 같이 양의 항과 음의 항이 번갈아 나타내는 급수는 홀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은 SEN-1이고 짝수 번째 항까지의 부분합은 SEN이다 라고 하고, 그것들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홀수까지 더하면 1마일 1마일 하다가 1이 되는 거네. 짝수까지 더하면 1마일 1마일 마일에서 끝났으니까 0이 되겠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의 합하고 홀수 번째까지 더한 거하고 짝수 번째까지 더한 거는 어찌다? 다르지. 맞냐? 그래서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면 된다 그 말이야. 자, 밑에 체크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마 1 플러스 3분의 1 마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 7분의 1 이런 식이냐? 아니네. 이거 마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플러스 동동 이거냐? 자, 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수열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그럼 먼저 그러면 이건 좀 일반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차이점은 뭐야? 위에 수열같이 쓴 거하고 밑에 수열같이 쓴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마1 마1 3분의 1 3분의 1 마 3분의 1 마 3분의 1 뿌라 5분의 1 뿌라 5분의 1 마 5분의 1 마 5분의 1 뿌라 7분의 1 7분의 1 똑같은데? 차이점이 뭐야? 괄호가 있냐 없냐잖아. 위에 거는 괄호가 없고 밑에 거는 괄호가 있잖아. 맞아? 그럼 그것이 어떤 차이를 하나 나타내죠. 그 차이가 뭐야? 그 차이가 뭐냐면 어차피 이제 무한대로 갈 거니까 얘도 하는 무한계고 얘도 하는 무한계인데 이 괄호를 찾다는 말은 그 항이 무조건 짝수계야. 짝수계. 왜냐면 괄호를 찾았으니까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의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기에 항이 한 개라고 생각하면 쭉 하면 항이 총 몇 개다? 짝수계라고. 그럼 요 위에 거는 항이 짝수계요, 홀수계요?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위에 같이 써놓으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밑에 같이 써놓으면 뭐다? 짝수계일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고.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위에 써놓은 것도 1 마 1 플라 1 마 1 플라 1 마 1 플라 1 마 1 쭉쭉쭉 해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어? AEN 마이너스 홀수 번째는 1로 끝났으니까 얘네들을 홀수 번째까지 다 더해보면 1이고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로 끝나니까 짝수 번째까지 다 더해보면 0이라고. 그러면 계속 더하다 보면 나중에 1, 0, 1, 0 왔다 갔다 진동하니까 얘는 뭐다? 발산한다고 어떤 가까워지는 값이 없다 그 말이야. 홀수 번째까지는 1이고 짝수 번째까지는 0이고. 근데 만약에 이게 괄호가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럼 항이 뭐 몇 개란 말이야? 짝수계란 말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니까 수렴하는 거지. 즉 가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가로가 없으면 이게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따져봐야 돼. 홀수계인지 짝수계인지 두 가지를 둘 다 따져봐서 그 값이 다르면 발산한다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그 값이 똑같아. 그럼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하면 되고 가로가 있는 거는 뭐다? 무조건 항의 개수가 짝수계일 거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항이 마이너스 1357 홀수니까 2n 빼기 1분의 1 플러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일반항이네. 여기 가지고 뭐하고요? 이제 하부법 문제 시그마 a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제 분수술 형태는 지금 먼저 극한각구에 보면 이쁜지 안 이쁜지 뭐라 그랬지? 얘도 0이고 뭐 얘도 0이니까 0이네. 일반에 0이니까 뭐 구해봐야 된다 그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분의 1 자리만 바꿨어. 2k 빼기 1분의 1 그래서 1부터 넣으면 얼마냐? 3분의 1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냐? 이렇게요? 이게 5분의 1이제 이렇게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게 하나 남아 2n 플러스 1분의 1 남는데 여기까지 계산한 게 2n 플러스 1분의 1 빼기 1이니까 n이 무한으로 가면 얘는 사라지고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1에 뭐 수렴하네. 됐냐? 다음 얘가 이제 짝수계일 때는 마이너스 1에 수렴했어. 얘는 마이너스 1이었어. 그 다음에 홀수계일 때는 홀수계란 말이 뭔 말이냐? 이렇게 짝수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를 끝났잖아. 그게 홀수계들.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제일 앞에를 하나를 놔두지 말고 뒤에서부터 짝꿍 하면 제일 앞에 하나만 남겠지. 그게 홀수계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 0 다 0이고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1만 남았지. 그래서 홀수계일 때도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홀수계일 때도 마1이고 짝수계일 때도 마1이니까 결국 얼마다? 마1에 수렴하게 된다 라고 해결하면 된다고. 여기는 따로 예제 문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수매식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또 교재라든가 수매식이라는 거 이용해서 하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 이렇게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수열의 합 급수는 가로가 있냐 없냐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가로가 있다는 말은 전체의 객수가 짝수이란 말이고, 가로가 없으면 전체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로가 없이 나올 거라고. 또는 뭐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골라봐라 해가지고 가로가 없는 거하고 가로가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는 똑같이 써놨는데 가로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 지금 뭐 얘는 얼마에 수렴하냐 얘는 얼마에 수렴하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낼 수도 있는 형태니까 하나 기억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소매싱에 있어. 다 해보면 되고, 다음 이제 우리 교재 45쪽에 가서 이런 급수, 무한분수의 성질. 급수도 결국에는 뭐였냐? 시그마였잖아. 이 시그마의 성질하고 똑같다고. 우리 시그마라는 거는 거기 45쪽에 1번. 일반항이 합으로 되어 있으면 쪼갤 수 있더라. 시그마를 두 개로 쪼갤 수 있었고, 빼기로 되어 있어도 쪼갤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상수 C가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더라. 맞냐? 그게 시그마의 성질인데, 우리 리미트는 어찌다고 했어? 숫자도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도 쪼갤 수 있고, 빼기도 쪼갤 수 있고, 곱하기도 쪼갤 수 있고, 나누기도 쪼갤 수 있다고. 뭐는? 리미트는. 근데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숫자 앞으로 튕겨나가고, 곱하기를 쪼갤 수 있어, 없어? 없어. 시그마는 여기 밑에 써있잖아. 리마크 해가지고 an 곱하기 pn, 일반항이 an 곱하기 pn이야. 그거를 두 개의 시그마를 쪼갤 수가 없다고. 리미트는 두 개를 쪼갤 수 있지만 시그마는 두 개를 쪼갤 수 없어.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인 이 무한급수로 되어 있는 시그마도 곱의 형태는 쪼갤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 나누기도 쪼갤 수 없어. 밑에 체크 봐봐. 일반항 AN이나 BN이 뭔지는 모르지만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2고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3이래. 밑에 거 3AN 플러스 BN 하면 뭐 하면 된다고? 시그마를 더하기니까 쪼개면 된다고. 그럼 AN에다 3배 하니까 3 곱하기 빼기 마3 하니까 3이네.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수열의 합에서 했던 거야.
위에 대신 얘는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그때는 뭐 n항까지 합.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래서 46쪽. 유형 14번. 수렴한 두 급수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이 오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2bn 이게 마이너스 1이래. 뭐 구하라는 거야?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예를 들어 뭐 알파다라고 했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을 베타다 라고 해보면 왼쪽에 있는 식은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다 말이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알파 빼기 2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네. 두 개 연립 하면 얼마냐? 3알파는 알파는 얼마야? 3. 빼면 3 베타가 6이고 베타는 2 알파는 3 베타는 2 이거네. 그럼 이거 가지고 밑에 구하라는 게 뭐야? 정확히 이거는 수열의 한 문제하고 동일하네. 무한대로 볼 때 3an 빼기 bn 구하라고. 그럼 시그마 쪼개고 숫자 앞으로 보내면 3알파 빼기 베타잖아. 그럼 얼마야? 3, 3은 9 빼기 2니까 7 이거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뭐 유형 13호는 이런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은 수원에서 수열의 합의 개념하고 있는 똑같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시그마는 더하기나 빼기 일반항으로 되어 있으면 쪼갤 수 있다. 숫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단 곱하기나 나누기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와서 우리 교재로는 더 투단으로 되는데 크게 이 수열의 극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네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 첫 번째가 수열의 극한, 두 번째가 등비 수열의 극한 구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급수 무한급수라고 그랬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면 뭐가 되냐 급수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여기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마지막으로 그런 급수 중에서 등비 수열로 되어 있는 등비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네. 개념 13번 안에 박스 보면 당연히 등비 급수라는 거는 급수 수열의 합인데 등비 수열일 때라고.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 플러스로 연결한 급수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급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요? 등비 수열의 합인데 보통 이제 급수 그러면 여기서 무한급수 n항까지 합이 아니라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니까 점점점에서 끝나는 거라고. 그럼 얘는 등비급수는 다음과 같이 공비 R의 값의 범위에 따라 수렴도를 발산한다. 자, 등비급수 시그마 똑같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이 an이 등비수열 형태라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제곱 형태를 보고 얘를 플러스 써보면 a1, ar이 되고 ar의 세제곱에서 끝까지 더하는 걸 거다. 그럼 생각해봐. 뭐라 그랬어? 얘가 수렴했다면 이게 뭐여야 된다 그랬어? 수렴했다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여야 된다 그랬냐? 0이어야 된다 그랬대. 됐냐? 그러면 얘가 0이라면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R이 얼마여야 돼? R이 아니라 이렇게 첫째 항이 0이거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뭐 n-1제곱 R의 n-1제곱의 극한값이나 R의 n제곱의 극한값이랑 똑같지? 얘가 0이 나와야 되네. 근데 생각을 해봐라. 내가 다 더할 건데 첫째 항이 0인 걸 다 더한 걸 문제로 내겠냐? 또라이냐? 첫째 항이 0인데 다 더하래. 공비가 아래. 그럼 0을 계속 더해라. 이게 문제로 내겠어?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뭐가 나오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0이
뭐였어야 돼, R이 뭐일 때 극한값이 0이 나왔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랬대. 그래서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똑같고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은 수렴했다 했으면 극한값이 0이어야 되니까 극한값이 0인 경우가 첫째 항이 0이거나 R이 이제 0 범위인데 첫째 항이 0인 거를 다 더하는 거는 문제의 어떤 성립이 안 된다.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다라는 어떤 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 등비급수는 어떨 때 수렴하냐 등비급수는 어떨 때 수렴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적을 때 구별해야 될 게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어쩌야 된다 했어? 등비 수열이 수렴하려면 첫째 항이 0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적거나 같을 때도 된다고 했지. 등비 수열은 R이 1일 때도 수렴을 해. 근데 등비 급수는 어쩔 때 첫째 항이 0인 건 뭐 의미가 없다. 다 더할 건데 0인 걸 다 더하고 뭐에 어디다 써. 그래서 등비 급수는 이럴 때 수렴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똑같아. 배운 거를 등비 수열로 말하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인데 자 이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게 뭐였어? 부분합 SN이었다고. 근데 등비 수열이니까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1-R분의 A에 1-R에 N되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등비 수열 합.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이 등비 급수인데 R이 2범이 있으면 뭐가 여기 돼버리는 거? 얘가 여기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 1-R분의 A 이게 된다고. 그래서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일 때의 등비 급수는 항상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수렴하게 돼. 요걸 딱 외워야지. 그걸 딱 써야 된다. 그래서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떻게 되냐?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으면 된다. 그러면 어디에 수렴하냐? 이 범위에 있으면 그 등비 급수는 요 값에 수렴한다고. 1-R분의 첫째 항 여기에 수렴한다고. 그게 밑에 개념 어프로치에서 설명이 딱 돼 있네. 그리고 우리 뭐부터 살짝 보냐면 48쪽에 1번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종종종 이거냐? 자,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네. 등비 수열이고 얘는 공비 R이 얼마냐? 2분의 1이라서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거나 적은 범위 클 거랑 같았는데 1보다 적은 범위 있네. 즉 얘는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 등비 급수고 등비 급수의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그때의 합 S는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얼마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다음 2번에 공비 R은 얼마나? 2분의 루트 3이냐? 2분의 3이냐? 2분의 3이니까 발산. 왜?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없으니까.
다음 3번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고 있네. 마이너스 루트 2는 또 마이너스가 크고 R이 1보다 적은 범위 안에 없으니까 발산. 다음 4번은 4번 다 먼저 보니까 수렴이요? 아니, 그럼 왜 수렴이요? 마이너스 1보다 R이 얼마인데? 5. 얼마 곱하고 있냐? R이 얼마야? 마이너스 10분의 1이네. 이 부호가 왔다 갔다 마이너스 곱했고 그 다음에 10분의 1 소수점이 한 자리씩 작아지니까 앞으로 가니까 10분의 1이고 마이너스 10분의 1은 어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은 범위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때의 합 S는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2. 그럼 얼마야? 얼마 계산하면 되지?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면 되더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살짝 응용해보자. 여기는 뭐 이렇게 개념 체크도 받아야 되겠네. 그거 하고 이제 그 밑에 그러면 밑에처럼 되어 있는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째야 되냐? 이렇게 밑에처럼 되어 있는 등비 급수가 수렴하려면 어째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 등비 급수가 나왔으니까 공비가 수렴하려면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으면 된다고 했잖아. 공비가 얼마인데? 3x잖아. 마 3x네. 그래서 마 3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적으면 되겠고. 다음 2번. 2번의 공비는 얼마나? 3분의 5 빼기 x네. 공비가. 그래서 2번도 공비 3분의 5 빼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수렴한다고. 또는 첫째 항이 0이면 된다고 했잖아. 여기 첫째 항이 0이면 되는데 첫째 항이 0인 거는 얘가 0이라가 요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등비 급수는 굳이 막 첫째 항 따로 해갖고 공비 R을 다르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첫째 항이 0이면 당연히 타수하고 또 0이 나올 수 있다. 옆에 이제 상가함수나 지수함수에다가 응용해 놓은 거. 그리고 숙제에 자꾸 안 올린다 너네. 삼세로 3번 안 올리면 강퇴시킨다. 숙제를 다 하는 게 1번, 다 못했어도 한 대까지 올리라고 그러죠. 그랬어, 안 그랬어? 올렸냐? 너도 올렸는데. 그리고 그 이제 숙제에 올리는 데에다가 여기 미적분 들을 수 있는 거기 링크 캐시해놨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복습하라고. 복습. 잘 모르겠어요. 숙제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강의도 다시 한 번씩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무시간 짓은 하지 않았겠지? 필요한 부분만 딱 들으면 되지?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냐 혹시? 안 그랬겠지. 뭘 뭐? 수업 한번 들었는데 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다고? 시간이 많네? 필요한 부분만 딱 다시 들으면 되지. 얘는 뭐야? 지수법칙을 써보면 3분의 2의 n제곱이네. 그러면 일반항이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의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때 합 SN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 이것만 산수 계산해주면 되고 계산하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5분의 2냐? 다음 2번 여기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코사인 n제곱 3분의 파이. 우리 코사인은 당연하게도 뭐냐면 주기함수를 말해. 주기함수니까 일정한 값들이 뭐 반복할 거고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가 얼마야? 2분의 1.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n이 1일 때는 얼마냐?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면 6분의 1이고 네, 두 번째 n이 2면 3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여기 제곱이네. 뭐 의미가 없네. 그러면 여기에 바로가 이게 뭐야?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면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3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제곱 이렇게 보통은 여기다가 여기에 조금 더 어렵게 내면 요 n제곱이 여기 안 있고 n파이 뭐 이렇게 있지. n제곱 파이잖아 지금 이거는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제곱인데 이제 뭐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3분의 n파이라고 하지. 그래야지 코사인 3분의 n파이는 60도 됐다가 그 다음에 얼마? 120도 되면 뭐냐? 120도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큰 통, 하나의 통이 등비수열이 되게 안 하고 이렇게 일부분 뭐 홀수번째라든가 짝수번째라든가 뭐 그렇게 하지. 우리 여기 나왔네. 유형 15-2번에 밑에 2번. 그게 그 문제들. 그것도 어려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보면 돼. 써보면 규칙이 있어. 뭐 홀수번째들의 규칙이 있다든가 짝수번째 규칙이 있다든가. 근데 얘는 그냥 똑같이 n제곱이면 결국 뭐 이거하고 똑같네. 그럼 얘가 얼마였어? 2분의 1이니까 결국 6분의 1의 n제곱과 똑같고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6분의 1의 1이라는 r은 r이 6분의 1이야. 6분의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는 작대. 그래서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 6분의 1. 그럼 6분의 5분의 6분의 1이니까 5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고 다음 16번 16번 해보고 아우 밀가루 16번은 뭔 말이에요?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라는 성질하고 그 다음에 등비 구사하고 짬뽕 되어 있는 문제들 16번은 1번 시그마 n은 1부터 뭐하는데까지 3분의 1의 n제곱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냐? 그러면 쪼갤 수 있고 시그마 n은 1부터 뭐한테까지 3분의 1의 n제곱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뭐한테까지 2분의 1의 n제곱 쪼갤 수 있고 안 쓸게.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마음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얼마? 3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얼마? 2분의 1 이건 뭐 산수계산 하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바로 쪽에서 써보자. 바로 쓰기 힘드나? 범준이가 바로 쪽에서 1부터 뭐하는까지 뭐하나 쓸 수 있어? 12분의 2가 왜 나오냐? 3분의 2. 어? 3분의 2. 뭔 소리 하는 거야? 12, 너 혼자 뭐 색이 다르냐? 8의 n제곱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 이거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하는 쪽에는 뭐야? 3분의 2의 n제곱이요? 12분의 8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뭐? 12분의 9. 아, 12분의 3.
이거를 어떻게 한다? 지수를 똑같게 맞춘다.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3의 n제곱. 그럼 3을 앞으로 보내고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됐냐? 그럼 계산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3분의 2지 그대로 여기 내려면 플러스 3을 앞으로 보내고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4분의 1 이렇게 시그마는 쪼갤 수 있다 하고 등비급수 그리고 짬뽕에서 나와서 되고. 자, 옆에 유형 17번 똑같네. 두 등비급수가 모두 수렴하도록 해봐라.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분의 x제곱의 n제곱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분의 3의 n제곱이네. 첫 번째 거 수렴하려면 어째야 된다?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마 4보다 크고 x는 4보다 작다 이거고. 뒤에 거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 1보다 작다 이거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x라는 숫자를 곱할 건데 x가 무슨 수인지 모르잖아. x가 양수인 경우하고 x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야지. x가 양수일 때는 부도방이 안 바뀌어. x를 곱했으니까 마 x 3x 이거냐? 그러면 여기 요쪽 거는 풀고 요쪽 거는 풀어야 되는데 요쪽 거는 x는 음수 마 3보다 크다고. 그 다음에 x는 3보다 크단가? 그러면 항상 가정했으니까 얘하고 공통된 범위니까 x는 3보다 크다 이거고. 다음 x가 음수야. 음수면 부도가 바뀌어서 마 x 3 여기 x x는 이쪽 거 풀면 마 3보다 적다고. 이쪽 거 풀면 x가 3보다 적다. 공통된 범위 음수인가 요거지. x는 마 3보다 적다 이거냐? 그러면 얘랑 공통된 범위 둘 다 만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마 4 마 3 빵꾸 요쪽 빵꾸 요쪽 두 근 사이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네. 그래서 마 4보다 크고 마 3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제 우리 개념 14번 등비급수의 이제 활용 문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잘 나와요. 물론 학교 시험에도 잘 나와.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한 번씩 나왔어. 지금도 가끔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는 것 같아. 자, 뭐냐? 우리가 등비 급수 그럼 뭐라 그랬냐면 등비 급수 그러면 다 더할 거라고. 다 더할 건데 등비란 말은 일정한 비율이다 그 말이지. 공통된 비율,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 도형에서는 마이너스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거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 R이 뭐 1보다 작은 숫자들을 곱한 거니까. 그럼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는 말은 뭐요? 두 도형은 닮았다 그 말이요. 즉 닮은 도형을 다 더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닮음인 도형을 다 더할 건데 어떻게 더하냐? 결국 얘도 등비급수니까 그 공비R이 0보다 이제 커진 거지. 뭐 도형이 갑자기
0 사라져버리거나 음수로 바뀌면 안 되니까 보통은 2범위일 거고 뭐야 공별이 2범위일 거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닮은 비를 의미한다고 닮은 비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 2범위일 때 공별이 마이너스 넣고 1보다 작을 때 합이 1-r분의 뭐 첫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거의 규칙만 하면 돼. 닮은 B R하고 첫 번째 어떤 규칙 넓이라든가 뭐 길이라든가 A 이것만 알면 그때 합은 뭐다?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엄청 쉬워요. 우리 도형과 등비급수 그러면 이렇게 거기 설명 보면 일정하게 줄어들거나 일정하게 늘어난다. 즉 규칙이 일정하겠고 그 일정한 규칙은 당연히 이렇게 어떤 급수의 값이 등비급수의 값이 존재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아야 되고 당연히 길이나 넓이는 음수일 수가 없으니까 양수해야 되고 즉 r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라고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 거라고 그러면 어차피 그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r이고 공비알이 마이너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때 합 S는 1-r분의 A 여기에 수렴하게 될 거니까 R하고 A만 포함 된다. 대신에 이제 R이 일정하게 줄어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일정하게 다 줄어들 거라고. 그림을 봐봐. 길이라든가 53쪽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19쪽의 뭐 길이 그 다음에 20쪽의 넓이 다 어쩌고 있어? 다 줄어들고 있어. 다 줄어들고 있으니까 등비 급수에 관련된 있는 문제고 뭐 말인지 그러면 얼마의 비율로 줄어들고 있고 R하고 그 R은 보통은 닮은 비가 공부한다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길이라든가 넓이가 얼마냐 그거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 개념만 알면 사실은 이 문제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어렵겠어 그러면? 뭐가 어려워? 이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 게 R하고 첫째 항만 포함되면 된다고. 그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R하고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해. 18번 해보시고 오른쪽 그림 같이 문제를 읽어야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선분 OP1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30도고 자연수에 비해서 PN이 OP1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P1, P2의 길이는 4분의 1 P2, P3는 그 전과의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씩 줄어들고 있네. 그 다음에 60도요. PN이 하나씩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봐라. 자, 평행선을 딱 그어보면 60도니까 여기 30도, 여기 30도. 여기도 평행선을 딱 그어보면 여기 30도, 여기 30도에. 되냐? 자, 좌표는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구해야 되는데 처음에 P1의 x좌표가 얼마일까? x좌표 구할 거고 P1의 x좌표 얼마야? 봐봐 이걸 못 구한다고. 얼마야? 2분, 왜 2분의 루트 3이요? 여기가 길이가 1이라 그랬잖아. 여기 30도, 여기 60도, 여기 90도. 2대 1대 루트 3 또는 1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여기 길이네. 코사인 30도는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그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었던 게 뭐가 됐어? 이게 됐잖아요. 요거
다시 x좌표를 또 한번 볼까? x좌표가 여기 보면 여기서 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서 이만큼 뒤로 갔잖아. 그게 x좌표잖아 지금. 맞냐? 그러니까 얼마큼? 4분의 1에 코사인 30도만큼. 그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거의 4분의 1만큼 뒤로 갔다고. 여기에서 이만큼 간가를 빼주면 얘의 x좌표제. 이걸 계산해야지 x좌표라고. 다음 다시 얼만큼? 이게 얼마냐? 또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에 코사인 30도만큼 다시 앞으로 갔어. 그럼 여기다 더해줘야 돼. 코사인 30도에 16분의 1. 16분의 1에 코사인 30도만큼 다시 앞으로 갔다고. 이렇게 생겼네. 그럼 규칙이 뭐야? 상진이. 공비가 4분의 1. 아니고.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뒤로 갈 거야. 그 길이만큼 뺐다가 더했다. 공비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얼마요?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루트 3. 이거 계산하면 되지. 한닝 5분의 2 루트 3. 이게 x좌표. 두 번째, y좌표는 어찌냐? y좌표는 1에 뭐? 사인 30도 또는 뭐 2대 1대 루트 3 2분의 1만큼 그 전거 이 길이의 2분의 1만큼 그럼 얼마라고? 2분의 1. 그 다음에 y좌표는 어째? x좌표는 커졌다 작아졌다 했지만 y좌표는 커졌다 계속 커지잖아. 그러니까 계속 더하면 되지. 더하기 얼마? 4분의 1에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2분의 1, 4분의 1만큼이지. 그 다음에 4분의 1에 그 다음 거 4분의 1에 2분의 1만큼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에 2분의 1만큼이고 뭐 이런 식이래. 그래서 공비는 얼마다? 먼저니 얘 공비는 얼마야? 4분의 1이고 첫째 항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얼마? 뭐 하면 되지? 넘겨서 19번 똑같아요. 해보고 야, 그 다음 거를 해보라니까. 유형 19번. 정신 못 차리네? 오른쪽 그래같이 OP1은 루트 2이고 그 다음에 점 P1에서 직선 Y는 X에 내린 수소의 발을 P2 P2에서 Y축에 내린 수소의 발을 P3 하나씩 반복할 때 구해라.
잘 봐. 여기가 루트 2라고 그랬냐? 그럼 이게 y는 x니까 45도 45도 그러면 1대 1대 루트 2 1이네. 됐냐? 그 다음에 뭐야?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 이렇게. 맞아? 네.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게 이거잖아. 근데 당연히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어땠어? 닮았잖아. 엄준아 뭐 했다고? 뭘 닮아? 자고 있다니까. 뭘 자고 있다고 너는. 많이 들었어. 뭘 들었는데? 삼각형이요. 네. 어? 삼각형. 뭔 수직이야 갑자기. 정신 차려라. 원님 서서 듣고. 이 터가 안 좋구만 터가. 응. 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터가 안 좋아. 뭘 고기를 끄덕이고 빨았어. 두 도형은 어쨌다고? 닮았다고? 그러면 닮은 비가 얼마야? 루트 2분의 1. 닮은 b가 루트 2대 1이잖아. 맞아? 네. 그럼 원래 루트 2였던 게 1이 되는 거라고. 요 삼각형에서. 그 전 삼각형에서 루트 2였던 게 그 다음 삼각형에서 1이 되는 거니까 비율이 루트 2대 1, 즉 루트 2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지. 요게 뭐다? 공비가 되는 거지. 이거하고 이거는 비율이 루트 2대 1로 닮았어. 그럼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하면 요 길이가 나와. 근데 1에다가 그거 넣고 다시 여기다가 뭐 한 거야? 똑같잖아. y는 마이너스 x를 해다 여기서 수선 내렸으니까 이 길이는 다시 이거하고 요거 닮은 비. 닮은 비가 항상 똑같잖아 지금. 루트 2분의 1만큼 계속 줄어드네. 그래서 바로 뭐 할 수 있다? 이거의 합은 1 마이너스 r. r이 루트 2분의 1분의 첫째 양 1. 이렇게 해서 끝나네. 이게 x고. 다음 20번. 이거는 이제 길이였고, 그 다음에, 물론 18번은 길이였는데, 저거는 좌표랑 좀 응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그냥 길이의 합, 20번은 넓이의 합이네. 똑같아, 방법은. C가 90도이고, BC, AC가 1인 직각삼각형. BC, AC가 1인, 그럼 뭐야? 직각 1인만 삼각형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을 그렸어. 다시 이거에다가 뭐 하고요? 정사각형을 그린 거냐? 응. 자,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정사각형 넣으려면 어째야 되는데? 여기 길이가 1이야. 여기다 정사각형 넣으려면 어째야 돼? 1번 들어가요. 일부 써가지고 당연히.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돼. 그럼 여기도 뭐 해야 돼? x 해야지. 여기도 x고. 맞냐? 왜냐면 여기가 x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니까 1대 1이니까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도 x 그러면 2x가 1이니까 첫 번째 거는 2분의 1이네. 그러면 넓이의 합이니까 첫 번째 거의 넓이는 얼마다? 첫 번째 거의 넓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뭐? 이게 2라고 1이라고. 그럼 직각이면 여기가 45도네. 여기도 45도야 되는 거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러니까 2x가 1이니까 x는 2분의 1이지. 다음. 그럼 생각해봐라. 이거는 뭐냐면 잘
잘 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아무렇지가 않아서 정사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 안에 알아서 정사각형이 생겨. 그 다음 직각삼각형 안에서 알아서 정사각형이 생겨.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하고 두 번째 정사각형은 첫 번째 직각삼각형하고 두 번째 직각삼각형하고 닮은비하고 똑같은 거지. 즉 닮은비가 얼마다? 닮은비가 얼마? 1이었던 게 절반 생겼잖아. 1대 2분의 1이네. 즉 이거를 뭐 2대 1이라고 써도 되고 결국 얘는 R이 2분의 1만큼이냐?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2분의 1의 비율로 뭐 줄어들고 있는 닮은 도형이에요. 근데 나는 뭐를 구할 거예요? 넓이야, 넓이. 그래서 여기는 조심해야 될 게 넓이의 비를 쓰는 거야. 넓이의 비. 닮은 비가 2대 1이니까 넓이의 비는 4대 1이고 넓이의 비가 4대 1이면 그때 어떤 비율, 공비는 4분의 1이라고. 그래서 2분의 1이 공비가 아니라 4분의 1이 공비인 거야. 만약에 둘레의 길이의 합 그랬으면 뭐 하면 돼? 그냥 2분의 1의 공비를 쓰면 돼. 근데 넓이라고 했으니까 넓이의 비율은 4분의 1씩 줄어든다고. 그 정도에 4분의 1. 그 정도에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4분의 1이 제곱이 될 거고 필요 없고 그냥 다 더하면 1-4분의 1 비율의 첫째 항. 그러니까 3분의 1이네.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56쪽. 자, 등비급수를 이용하면 뭐를 순한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이거는 훨씬 쉬운 공식을 배웠어. 그래서 이거는 등비급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0.12땡땡은 뭐 100분의 12, 그 다음에 10,000분의 12, 뭐 100만분의 12 이렇게 100분의 10 곱해가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1-3을 첫째 하면 뭐가 나오는데 우리가 실제로 분수를 나타낼 때는 뭐 이거를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그냥 공식으로 풀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한 소수는 뭘로? 등비급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풀 수 있구나 할 수 있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뭐 한다고? 공식 사용한다고. 공식 아니야 그렇지? 범준이 그만 자라. 0.34땡은 분수로 얼마? 90분의 34에서 3을 빼야 돼. 모르네? 0.12땡땡 그게 나온 거야. 0.12땡땡은 땡이 있으면 9, 99분의 12. 0.34땡은 90분의 34 빼기 3 이렇게. 없는 거. 0.123땡은 9빵빵분의 뒤에서부터 9빵빵분의 123 빼기 12 쭉 123에서 없는 거 12 이렇게 빼면 된다고. 모르면 중학교에 야 자고 있어 금방지 잘 해보고. 이거 공부를 안 한다?